병수발을 하면서 너무나 큰 트라우마를 겪고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로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한국에서도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실 위트난의원 김상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허로증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허로증이라고 하면은 만성피로증후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에 해당하는 어떤 한방병증인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이러한 허로증에도 다양한 원인과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현대인들이 좀 자주 허로증에 빠지게 되는 어떤 공통된 원인이 저희 임상 경험상 관찰되는 것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주로 관찰하는 허로증의 주된 증상은 식욕부진에서 보통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은땀이 많이 나고 기운이 굉장히 없으면서 어지러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신에 약간의 몸살기라고 할 만한 그런 증상들, 여기저기 아프고 시리고 춥고 그러면서 또 가끔은 덥고 이러한 증상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넘어서 이유 없는 불안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부위의 불안감과 어떨 때는 통증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류의 어떤 만성 피로 및 식욕부진, 달리 말해서 허로증이 나타나는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허로라고 하면은 뭔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과로를 했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어떤 과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과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허로증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의외로 가족들의 병수발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족들의 병수발.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적은 확률이지만 자녀나 형제 등등의 병수발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환자분이 전업주부시거나 자녀분들의 어떤 입시를 서포트하는데 굉장히 열성적이셨다면은 또 그것도 이제 허로증에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입시 서포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들의 병수발을 하는 것이 왜 허로증에 빠지게 하느냐, 실제로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병 중에서는 이제 정말 거동을 못하게 되거나 굉장히 불편해지는 병이 있죠. 어떤 말기암 같은 경우는 거동이 가능하더라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고, 파킨슨 병이나 중풍 아니면 치매 이런 질환들은 가족들이 이제 옆에서 거동을 항상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제 붙어서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병들인데요. 이런 질환을 자신의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겪었고 본인이 그런 병수발을 했다면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사례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10년 전에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병수발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그게 끝나고, 그 다음에 뭐 한 3, 4년 자녀분들 입시 서포트하고, 자녀분들이 뭐 대학을 가면서 그게 끝나고, 그러고 나니까 아프다.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체로 이런 환자분들이 조금 완벽주의 기질이 있고, 자신이 타고난 체력보다 좀 정신력으로 버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힘들 때는 안 아프시다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좀 쉬어야지 했더니 쉬지 못할 정도로 아프신 거죠. 맨날 몸이 아프고 무슨 뭐 활동 좀 하려고 하면 너무 어지럽고 뭐 조금만 먹으면 체하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안 나고 그 다음에 그 불안감, 왜 불안한지 환자분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가족들 병수발할 때 나도 혹시 나중에 저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은연중에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남아있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긴장이 조금 풀리면서 그 무의식 깊은 곳에 있던 긴장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고통과 통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한국 사회, 지금 2022년인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봐왔던 어떤 허로증 환자들이 비교적 공통되게 가지고 있던 케이스예요. 그런 어떤 사례. 말기암 환자, 파킨슨 질환, 치매, 중풍. 요 네 가지 질환은 이제 가족들한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주고 가족이 옆에서 붙어서 서포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네 가지 질환에 걸린 그 사람을 병수발했던 그 가족들도 사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보고 있어요. 치료의 대상이다. 워낙 큰 트라우마를 입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인식이 좀 자리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수발이라는 것이 어떤 가족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고 좀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시면서도 뭐 한 증상이 바로 병수발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고생해서 지금 이렇게 아프다라는 걸 잘 인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가족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병에 걸려서 뭐 일주일에 최소 하루라도 병원에 가서 자는, 옆에서 간병하면서 자는 활동을 몇 달 이상, 몇 년 이상 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그것도 정말 엄청난 피로 누적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진액이 고갈되면서 나중에 몇 년, 뭐 길면은 십수년 후에라도 아프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진액이 정말 많이 소모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한방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진액을 강하게 보충해주는 그런 쪽의 약들을 씁니다. 그리고 뭐 몸살기를 항상 달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서 뭐 근긴장을 좀 풀어주는 작약 같은 약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인이 많이 겪는 허로증 중에서 가족을 병수발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거기에 특히 여성분들인데 전업주부를 하시면서 가족들을 엄청나게 서포트, 자녀 입시 서포트라든지 그걸 헌신적으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 50대, 60대 돼서 허로증에 나타나는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허로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이해와 서포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로증에 빠진 당사자가 사실 그 분이 다른 가족을 챙기면서 몸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그 환자분이 아파하시는데 건강검진 해도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오고 뭐 이런 약 저런 약 먹어봐도 소용이 없고 그럴 때 가족이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야지 왜 검사해도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우리 뭐 어머님이 왜 그러시지? 그러면서 이해를 못 해주는 태도로 나오면은 그 허로증에 빠진 환자는 더 그 절망하게 되고 치료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진국에서도 이제 막 제시되고 있는 그런 인식, 그러니까 큰 병을 앓은 가족을 병수발한 다른 가족 구성원은 그 가족 구성원 역시 치료의 대상이라는 것. 왜냐하면 병수발을 하면서 너무나 큰 트라우마를 겪고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로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한국에서도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허로증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경우의 허로증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치료의 대상입니다. 이상 잠실 위트난의원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